이곳은 재벌작가 황호섭의 최근 회화 개인전을 열고 있는 서울의 필립강 갤러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마치 들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하늘에 쏘아올린 불꽃놀이의 불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용수숨 치면서 분출하는 용암꽃 같기도 한 느낌을 주는 그런 회화 작품을 여러분들이 대하고 계십니다. 작가 황호섭은 1955년에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대구에서 공부를 한 후 서울의 홍익대학교에 진출을 해서 미술 공부를 하게 되는데, 재학 중에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 국립고등장식미술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84년에 같은 대학을 졸업을 하고 2년 후에 프랑스의 유명한 장 프루니의 화랑에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당시 그 화랑은 세계 추상 표현주의 거장인 샘 프란시스나 조안 미첼 같은 세계적인 거장들이 전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황호섭도 그 화랑의 전속 작가가 되면서 그 이후 25년 정도를 프랑스 파리에 머무르면서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황호섭의 초기 작업은 올 오버 페인팅과 액션 페인팅 성향의 추상 표현주의와 궤를 같이 했습니다. 강렬한 원색들로 어우러진 색채감과 넘쳐나는 에너지, 속도를 느끼게 하는 운동감이 온 화면을 지배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전보다 더 정제되고 집약된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전면성으로부터 부분적으로 집중된 형태의 드로잉 작업으로 이행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업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감각적 즉흥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작가는 안료를 캔버스에 입히는 도구로서의 붓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손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중간 매체를 배제하고 손가락이라는 육신을 씀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각별한 느낌과 강한 호소력을 경험케 하였습니다. 우리가 작가의 작품과 나누는 보다 강렬한 교감은 이같이 작가의 채취에서 느껴지는 이런 연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형태는 한편으로는 한 군데로 응집하려는 힘과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 분산하려는 몸부림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결집과 파열되는, 그리고 결합과 분할되는 상반된 강력한 힘이 팽팽한 긴장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문자나 기호 같기도 하고 혹은 숫자 같기도 한 형태를 지니기도 했는데, 작가는 이 또한 의도적인 시도로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표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나 그린다는 행위의 자연스러운 동선에 따라 무화적으로 나타난 형상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황호섭의 작품 제작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마도 1994년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캔버스 위에 바탕색을 칠하고 그 위에 아크릴릭 물감을 흩뿌려 떨어뜨린 뒤에
채 마르기도 전에 물 호수로 씻어내고 또 마른 후에 다른 물감을 떨어뜨려서 또 다시 씻어내는 반복적인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채 마르지 않은 가장자리가 마치 반지의 모양처럼 남고, 그리고 나머지 물감들은 다 이렇게 씻겨져 나가게 됩니다. 나름대로 황호섭 작가가 자기 나름의 독창적인 그런 개성 있는 작품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다시 황호섭의 최근작을 보시게 되겠는데, 이러한 작품의 제작 기법은 1994년 이래 추구해온 작가의 제작 방식과는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단지 보다 밝고 이렇게 화려해진 느낌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고, 신비한 생명력과 에너지를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파리화단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죠. 이렇게 한국에서 전시를 하게 되는 것은 이를테면 역진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1980년 초에 장프레네라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랑에 그때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경제적인 수준 차이나 미술 문화의 교류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하고 엄청난 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서울이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커야지 외국에서도 많이 알아주는 경향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는 자주 서울에서 전시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국력이 예술가들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가 된다, 이런 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선생님 작품이야말로 국력과 상관없이 세계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화풍, 스타일, 경향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이브 미쇼라는 아주 프랑스에서 가장 지금은 연세가 드셨지만은 제가 이브 미쇼라는 철학가를 한 20년 전에 알았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야기를 한 것도 그분 생각이 우선 제가 색깔이나 색감이 아주 독창적이다. 그리고 어떤 테크닉적인 게 이때까지 이 세상에서는 제 테크닉은 한번 그렸다가 다시 물로 씻어내는 물감을 보통 그림을 그려서 계속 중첩하는 거지만은 제 그림은 중첩하면서도 물감의 90%를 사실은 버린 95%를 다시 벗겨내는 그런 테크닉인데, 그 이브 미쇼라는 분이 이제 항상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우주에 뭐 혹성이 폭발한다든지 아주 자기가 평생 이제 그분도 그림을 평론을 하셨지만은 어떤 테크닉적이나 어떤 색감이나 이런 건 이 세계를 어디를 다녀봐도 처음 보는 거라서 아주 감명 깊게 글을 아주 옛날에 참 잘 써주셨어요. 이런 경향의 작품이라면요, 197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개념 미술,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 개념 또는 예술가 자신도 예술이라고 주장을 했던 그 경향에 반대해서 말하자면 인간의 노역 그리고 손의 흔적, 이러한 것들이 궤적으로서 화면에 나타나는 그런 종류의 경향이나 작품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거기서 학교를 나왔고 원래 제 선생님이 자욱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 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그 자욱교라는 아주 진짜 세계적인 대가인데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의 수업을 사실 거절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동양인으로서 이게 수업하시는 방식이 서울에 계신 분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처음에는 거부를 했습니다만은 그분이 나중에 제 그림을 다시 보고는 호수비는 그냥 혼자 해도 충분히 작업이 되겠다 하면서 뒤에서 다른 용기를 많이 주셨어요. 그 제 작업은 가장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원래 제가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릴 때 색깔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색채를 여기다 뿌려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겠다라는 이런 태도는 말하자면은 물감을 물리적으로 이렇게 떨어뜨리고 부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그런 색채의 조합을 보고서 즐긴다라는 태도하고는 상당히 다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학교를 졸업할 때 제가 비교 논문을 썼어요. 그때는 물론 제 회화가 정면 뿌리는 작업이나 진짜 액션 페인팅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연구를 했는 거는 물론 잭슨 볼록하고 반고를 비교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 반고는 자연을 배경으로 해서 그 자연 자체가 자기 화실이었고 그런 점이었고, 잭슨 볼록은 갇혀진 공간 속에서 자기가 그림인데 그 속에서 자기 여자, 똑같은 서로 다른 환경이지만은 그 속에서 제 생각에는 서로 영향을 분명히 주고받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그때 보니까 정말로 잭슨 볼록이 그 반고의 그림을 영향을 받아서 반고가 옛날에 했는 대상하고 거의 비슷한 류의 그 잭슨 볼록 추상이지만은 거의 비슷한 구도도 같고 모든 게 같은 그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구상이나 비구상이나 어떤 류의 것이라도 서로 형통하는 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도 생각했고, 제 자신도 원래 반고나 물론 어릴 때 다 그랬지만은 그런 사람을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그림을 계속 하게 된 동기도 제가 처음 학교를 졸업할 때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산프란시스코였어요. 그 당시에 장프리네에서 전시할 때 그때 그 그림들을 보고 자유롭게 진짜 남의 눈치를 안 보고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제가 처음을 발견을 해서 연세는 많으시고 그 당시 연세 많았지만 거기서 어떤 정신적인 영향은 받은 것 같아요. 어떤 색감이나 이런 건 제가 원래 갖고 있었는 거고, 어떤 정신적인 화가로서 작업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정신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예, 특정한 어떤 유파나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기보다 그 사람들의 교류,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상에 직접 영향을 받았다,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요. 어떤 사조 같은 건 어떻습니까? 이를테면 오프아트가 있는데요. 시각적인 착시, 그 다음에 색채의 어떤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런 사조였는데, 선생님의 작품에서 나타나고 있는 색채의 폭발하는 느낌, 그리고 진동하는 그런 자결하는 느낌, 그런 것들은 뭐 오프아트하고 연관이 있는 건 아니시죠? 예, 제 그림은 이 그림이 나오게 된 동기가 있어요. 원래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유화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파리에서 어떤 물감 회사, 렘브란트라는 물감 회사를 알아서 그 회사에서 사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물질이나 재료가 충족해야만이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항상 그런 마음가짐을 합니다. 이렇게 물감을 많이 쓰고 할 수 있는 되게 된 동기가 한 번 있는데, 그 물감 회사에서 마음껏 물감을 쓰게를 해줬어요. 그렇게 그때부터는 제가 손으로만 그림을 그렸어요. 왜 붓을 통해서 하나의 또 다른 물체를 통해서 이렇게 그리는가 하고, 내 손이 바로 이 캔버스 바닥을 바로 그리는가 하고 차이점을 느끼기 위해 가지고, 원래 저는 어떤 영향으로 받았는가 하면은 제가 투우를 참 좋아했습니다. 투우의 그 투우가 그 소가 평생을 하루 몇 시간을 위해서 길러지고, 저는 참 아름다운 생을 마감을 인간하고 결투를 해서 아름다운 생을 마감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동물 보호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지만은, 자, 투의 어떤 투가 정말 고독하게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사람하고 결투하는, 거기서 어떤 진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어떤 고뇌나, 진짜 자기가 우리가 인간하고는 어느 상으로는 교류가 되지 않지만은 감성이나 모든 게 자기 마지막 생을 한다는 데서 제 그림에도 어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면 위에서 어떤 것을 꾸미고 조직한다 이런 태도가 아니고요. 어릴 적부터 내면에 깊숙이 감추어져 있던 그런 감수성 같은 것을 폭발적으로 분출한다. 그리고 색채를 내보인다. 이런 태도가 되겠군요. 네, 그 말씀이 제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제 하는 작품이 일단 구상은 아니지만은 이 형체 속에서 요즘 하는 뭐 이런 형체 속에서 저는 다른 사물을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요즘 하는 작업은 물감을 뿌려서 다시 씻어내는 게 자꾸 자기의 어떤 수양이라거나 어떤 색깔을 겹칠을 붓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계속 아름다운 색깔을 만들 수가 있는 게 더 빨라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물감을 뿌려놓고 뿌렸을 때하고 씻어냈을 때하고 그 보이는 것은 완전히 틀려요. 전혀. 뿌렸을 때는 아름다운데 그것을 다시 씻어냈을 때는 완전히 다른 게 나오니까 자, 그거를 내가 어떤 거를 아름다움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속에서 아, 오늘은 이 색깔이 좋구나. 이 캠퍼스에서는 이런 형태로 나가야 되겠다.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 어떤 형식적으로 꾸미는 게 아니에요. 물감을 뿌리고 그것을 씻어낸다라는 작업 또는 붓을 쓰지 아니하고 손으로 바로 그림을 그린다. 이런 자세 같은 것은 20세기 후반 모든 화가들에게 있어서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실존 철학이나 아니면 현상학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어떻습니까? 그쪽하고도 연관이 있는 태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80년 초에 그 장풀리의 화랑에 있을 때는 거의 다 어떤 분들이 계시는 거는 산프란시스나 지금 다 돌아가셨는데 존 미첼이나 클로드 비알라, 제임스 비숍, 피에르 비알리오 이런 지금 생각하면 아주 세계적인 대가들 중에서 가장 어린 정말로 어린 거기에서도 한국 작가로서 어떤 불편 없이 제가 느낀 거는 그 사람들의 저는 어떤 그림에 영향을 받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보다도 그 화가들의 마음 심성을 영향을 받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어떤 형식이나 어떤 주의나 이런 데에 딸려가기보다는 그 어른들의 그 화가들의 삶 속에서 같이 교류를 하다 보니까 제 혼자의 어떤 좀 독창적인 게 이제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어떤 형식이나 어떤 이점이나 어떤 운동에 대해서 사실은 참 싫어했어요. 싫어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끌려 들어가지 않고 내 거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단체가 만들어져서 그 단체를 이끌어 나가서 그 어떤 작업들이 힘에 있는보다도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방향으로 많이 생각을 했고 오늘날까지도 사실은 어떤 특정한 어떤 그룹이나 어떤 특정한 누구한테 이 점에서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아주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물론 옛날에 잭슨 볼록도 받고 반고도 받고 이런 옛날 세계 대가들 많이 그림을 접할 기회가 80년 초에 생겼지만은 거기서 오는 그보다도 주위에 있는 환경, 사람, 화가들의 환경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받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외표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오랫동안 이렇게 침전되어 있다가 어느 시기에 자연스럽게 마치 채취처럼 밖으로 내뿜는다 이런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이 왜 캔버스 위에 바로 손으로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실존 철학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세계와 나 사이에 있는 붓이라고 하는 매체를 없애버리고 바로 그러니까 바로 내 피부를 통해서 세계와 맞닥뜨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존 철학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원래 처음에는 붓을 사용했죠. 어릴 때는 붓을 사용했는데 80년 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재료에서 오는 어떤 힘 때문에 붓을 버리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붓을 버렸고 두 번째 이제 이 그림이 나오게 된 세 번째 그림이 나오게 된 동기는 또 하나의 동기가 있어요. 또 이제 제 그림이 아크릴인데 아크릴 물감이 이제 유럽과하고 또 미국과하고 틀려요. 질 자체가. 자, 그래서 어느 날 제 주위에 어느 친구가 미국 물감을 한번 소개를 해줬어요.
그 미국 물감을 몇 톤을 이제 배로 붙여와가지고 해보니까 이제 그게 아직까지 쓰는 물감인데, 자, 이 그림이 나오게 된 동기도 정말 그게 모르겠어요. 짜여진, 제 인생에 짜여진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손으로 그림을 그 당시 그렸는데 그리다 손도 붓하고 같아져서 안 된 경우가 있었어요. 정말로 엄청나게 그 그림을 제가 아직 갖고 있는데, 그래서 아뜨리에 정원에서 하도 그림을 하다가 안 되니까 화가 나서 물로 뿌려버렸어요. 하도 찢어버리기는 그렇고, 거기서 아크릴은 금방 마른 성질이 아니니까, 성질인데 그래도 한두 시간은 기다려주고 씻어내니까 원래 물감들이 없어지고 밖에 남은 선만 남아있더라고요. 그게 제 첫 작품, 사실은 하나의 동기예요. 사실은 아주 우연한 데서 나온 건데, 한편으로는 제 속에서 벌써 제 자신도 모르는 어떤 계획이 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옆에서 볼 때는 또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작가에게서는 필연이고요. 평생을 거쳐서 그게 성숙되었다가 어떤 계기에 의해서 성형이 되고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3번의 변신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또는 다른, 그러면서도 매건 같은 그런 경향이 가능할 수도 충분히 있겠군요. 예, 이제 한 몇 년 전에 제 개인적인 무슨 문제 때문에 회화 작업을 중단했다기보다는 연락을 조금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도 지금 어떤 작업을 아직까지 회화 작업하고 같이 병행을 하지만은 어떤 식으로 조각하고 어떤 요즘 새로 나온 미디어, 요즘 컴퓨터가 많이 발달했으니까 어떤 인터넷을 이용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계속.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현재처럼 타블로라고 부르는 평면에 매달리지 아니하시고 백남준 씨처럼 우주 공간을 날아다니는, 그래서 실시간으로 모든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그림 기대도 되겠습니다. 그죠? 저는 예,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제 혼자만의 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보통 제 나이 되면은 컴퓨터 건드리기도 힘들어하고 뭐 포토샵이나 이런 거 건드리기 힘들어하는데, 저는 또 그런 취미가 있어요. 어떤 제 작업 말고 그렇게 하다가 요즘 많이 하는 게 사진 작업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일반적인 사진 작가 같이 내가 사진을 찍는 게 아니고, 저는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인터넷 상에서 돌아다니는 필요 없는 남들이 버리는 이미지를 많이 뭐라 그러나 줬습니다. 줬어서 그걸 합성을 하고 그걸 사진으로 뽑는 게 아니라 통영 필름에 뽑아서 어떤 작업을 하는가 하면은 어떤 하나의 얼굴이 있어요. 얼굴을 동망으로 꺼내서 그 동망 속에 여러 가지 이미지 형태를 3번, 4번, 6번을 겹쳐서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겠네요.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